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청와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청와대 근무한 사람 많아요. 살아본 사람 있어? 그 안에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저 응?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그 집에 살아본 사람이. 최순실 씨 관저서 잠도 잤다. 근데 이제 물론 이원종 비서실장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뉴스들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런 게 많으셨죠. 안봉근 이 부속실장 네. 그 사람 차로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최근 뉴스 중에 하나가. 운전은 그 원래부터 알던 행정관이 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처음 들어갈 때 네. 운전기사 경호원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한 10명 가까이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예, 보통 주로 경호실에 배속시키죠,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중에 최순실 인맥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네. 또 차량이 이렇게 드나들고 할 때 특히 이제 외부 차량이 아니고 청와대 소속된 차량. 여기서 청와대 소속이라는 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용 차량이겠죠. 그러니까 관용차, 청와대에 소속돼서 왔다 갔다 하는 관용차들. 근데 특히 뭐 제2부속실장이면은 워낙 센 사람이니까. 제2부속실장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는 제2부속실은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챙겨야 되는 곳인데 아하. 본관에도 2부속실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 그 1부속실과 2부속실 사람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심부름을 하니까 심부름꾼이다. 예, 기본적으로. 본관 사무실은 물론 관저에도 막 드나들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수석 내지 비서관들은 본관도 불러야만 가는 거고 관저는 아예 뭐 몇 년을 근무하고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관저가 말하자면 사는 집이죠. 예. 네. 그리고 본관도 대통령이 불러야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본관에 원래 근무하는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아하. 뭐 수석급이면 몰라도 그 밑에 급들은 이제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비표를 착용하고 이 검문소 같은 걸 통과해야 본관에 갈 수 있는 그 안에서도? 비서동이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한 200m 가까이.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사저에는 아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저 쪽은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네. 이 뭔가 아부성 발언이라고 대통령은 밤에 뭐 이 불도 안 켜고. 에너지를 아끼느라고 불도 다 꺼놓고 자기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서류를 봤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게 그쪽은 수석도 아니고 여자인 조윤선 정무수석도 독대를 못했는데. 독대를 못했는데 한밤중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비서관이 거기를 올라가 봤을 리가 없고요. 네. 또 불을 전부 복도며 이런 데 불을 다 끈다는 얘기는 경호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 또 경내가 워낙 관저가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저란 게 건물 이렇게 차로 가서 내려서 큰 문을 통과해서 20-30m 걸어야 현관이 나오는데 네. 그 불을 다 꺼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스탠드를 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구라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차량건 같은 네. 거는 이제 아마 10중 8구 부속실장 아까 얘기했던 뭐 2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관용으로 쓰는 차량이니까 초반부터 그 차에 대해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일일이 탑승자 확인하지 마라 하면 당연히 외곽에서 경비하는 경찰들이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청와대 내부 차량이니까. 그 차를 탔으면은 드나드는 건 어렵지 않다. 기록 없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근무자가 일지에 손으로 쓰는 경우는 있는데 썼다 하더라도 이 전산 입력 안 시키면 나중에
기록은 안 남아 있겠죠. 한겨레 보도 결과를 보면 실제로 초반에는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 나는 부속실장을 알기엔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경호실 있잖아요. 쪽에서는 당연히 업무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좌천이 되기도 했어요. 초반에 뭐 최순실 뭐 청와대 드나들어 이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한 한인 매체가 그 비밀 통로로 돌아들었다. 응? 그런 얘기가 있었어. 비밀 통로로 드나들어. 그래서 청와대에 비밀 통로가 있을 수가 있나? 비밀 통로란 건 제가 아는 한 없고요. 예. 뭐 이명박 정권 때 이 비서실장 관저 있는 쪽과 청와대 쪽과 예. 이 테니스장 가기 위해서 새끼를 터가지고 그리로 다니면은 뭐 모른다더라 그런 말이 있긴 한데 예. 그건 뭐 비밀 통로라고는 할 수 없죠. 아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 본관에서 이 본관 사무실 있는 본관에서 쓰려고 밥솥을 샀다고 거기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는 저희는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식사하는 거는 공식 행사 때만 만찬 같은 그러니까 거. 지난번에 네. 그 저 이정현 대표 와서 송로버섯 이럴 네.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호텔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본관에서 밥을 해 먹을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예, 직접. 밥솥을 왜 샀는지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밥솥을 왜 샀을까? 곰탕 좋아하시는 분하고 오붓하게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침대를 3개 샀대잖아요. 응? 600 몇십만 원짜리 침대를 3개 샀어.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건 원래 침대 있잖아요, 그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예. 대통령 침실을 포함해서 관저 안에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3개를 추가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 있던 걸 치우지 않고는 넣기 힘들죠. 방이 그렇게 대통령 침실 하나 빼고는 그렇게 큰 방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근데 제가 보도 본 것은 그걸 또 이 기록상으로는 예. 본관에 집무실 넣었다. 있는 본관용이라고 써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관에 침대를 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침대가 있는 곳이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아, 집무실 옆에. 피곤하면 잠깐 쉴 수 있게 내실이라고 작은 쪽방이 있는데 아, 거기에 있는 침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예. 그냥 잠시 쉬는. 쓸 수 있는 그런 침대로 알고 있는데 예. 3개씩이나 갖다 놓을 공간이 예. 그러니까 사무실 공간을 비워버리지 않는 아, 책상을 이상은 뺐구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최순실 씨가 여기서 관저에서 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잠들었다. 그럼 하나는 최순실 씨가 잤다고 쳐. 나머지 하나는 뭐죠? 이게 미스터리인데 혹시 떠오르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온갖 상상이 다 되긴 하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관저서 잠을 자는 건 가능합니까? 어차피 아무도 안 오기 때문에 거기까지 들어가면? 청와대 차로 들어가서 기록이 안 남으니까 그 사람이 자고 그 다음날 나와도 하루 자고 왔다는 기록은 남을 수가 없는 거죠. 관저에서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경비하는 사람들이? 경호실에서 나와 있는 사람이 문 앞에 한 2명 정도는 있는데 네. 뭐 그거야 적당히 입을 막거나 그러니까 모를 수는 없는 예, 거죠. 예. 그쵸? 누군가는 서 있으니까요. 거길 비울 수는 없죠. 그 사람들은 봤다고 봐야죠. 적어도 관저를 지키는 경호는 반드시 봐야 되는 거네요. 그 사람을. 그렇죠. 그 사람들만 입을 닫으면 그러면 청와대 전체든 모를 수도 있겠네요. 또. 관저 쪽 돌아가는 사정은 다른 쪽 직원들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관저의 그 안에 내부에서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1부속실, 2부속실 사람들은 네. 대부분 이 원래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어허. 대통령이 완전히 손발로 여기는 정치인이었을 때 사람. 예. 데리고 있던 사람들을 하니까 아하. 아예 최순실 씨가 선발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재작년에 운동기구 예. 1억 원이 넘는 예. 그리고 작년에 그 뭐 남봉근 비서관 포함해서 무슨 도청용 시계 예. 뭐 이런 거 예. 펜 뭐 했다는 거. 예.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SNS에도 이번 사건이 크게 터지기 전에 한번 올렸지만 예. 진상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예. 왜냐하면 증거를 너무 이렇게
대놓고 흘리고 다니니까. 보시기에 예.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네. 부분, 네. 시계, 침대, 운동기구 이런 거를 사실 숨기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밀비로 쓰면은 영수증 첨부 안 해도 되고, 예. 뭐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를 경호실 사람들이 체력 단련용으로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런저런 방법이 있는데도 그러질 않고 보던가 그대로, 말던가. 네, 보던가 말던가 그런 식으로 참 적었다가 투명한 정보예요. 네, 나중 어떤 면에선 투명하죠. 그렇게 보면 아니 근데 1억짜리 운동기구가 들어갈 자리는 어디에 있어요 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본관에 놓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남들 다 보는데 예. 관저에밖에 그럼 둘 데가 없는데 관저도 그렇게 넓은 공간이 없거든요. 근데 잘 아시지만 대통령이 그 외부 손님을 안 받지 않습니까? 예. 뭐 수석도 대면 복을 못 하고. 예. 아무도 그러니까 못 손님이 만나고. 안 오니까 제 아. 추측으로는 추측으로는 대통령 침실에서 나오자마자 넓은 거실이 있는데 예. 어차피 손님 안 오니까 체력 단련장으로 네, 만들었을 것이다. 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보는 거죠. 저거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없네. 이런 뉴스 없었어요? 문제가 된 네. 서울대 병원장. 아 서울대 병원장. 예, 예. 예. 아저씨 주치를 겪어본 분이잖아. 아 예, 이거 생각 못했네. 그리고 이대 총장. 이대 총장은 어쨌든 아니, 그러니까 주치부터. 예. 서울대 병원장이 분당 서울대 병원에 있던 분인데 예. 원래 그러니까 서울대 병원 안에서는 주류가 못 되거든요. 원래 서울대 본원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주치를 한다면서요. 예, 예. 가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그게 일반인한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민감한 이슈예요. 주치가 그 된다는 주치 자리를 놓친다 하는 것이. 그래서 가끔 뭐 연대나 다른 데에 놓쳤을 때 굉장히 민감하게 서울대 측에서 반응하고 그랬는데 주치라는 게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건 아니죠. 그렇진 않죠. 그냥 주치- 명예직이죠. 근데 대신 대통령의 뭐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빨리 달려와야 되니까 당연히 청와대에서 가까운 서울대나 아니면 연대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죠, 보통.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그 된 분이 네. 이 재작년에 주치의가 됐고 금년에 서울대 병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기수를 많이 뛰어넘었다는 것이 네. 이제 저희 이 아버지께서 취임하셨을 때 주치의 되셨던 분이 그때 61살이셨고 네. 그 당시에 서울대 병원장이 나중에 두산그룹 회장이 된 박용현 씨였는데 네. 그분이 그때 65세였어요. 주치가. 정년 퇴임을 해야 될 때 서울대 병원장이 돼가지고 갈 데가 없는 분도 아니고 두산그룹 갈 수 있는 분인데도 연임을 하고 싶어 해서 또 하고 6년을 하고선 나갔어요. 근데 그것을 감안하면 네. 지금 서울대 병원장은 어리죠, 굉장히. 굉장히 어린 거죠. 최연소예요, 최연소. 네. 네. 저보다 뭐 2살 위던데 네. 50대 중반, 그러니까 50대 초중반에 주치의가 되고 서울대 병원장이 됐으니까 그게 이례적인 겁니다. 굉장히 기수를 뛰어넘은 거죠. 기수도 뛰어넘었지만 거리가 먼 곳에 있던 사람을 굳이 주치를 한 다음에 서울 본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뭐 아시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작년에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 병원 인맥이 아주 약진을 한 거죠. 대통령 주치가 순방에 안 따라가는 일은 별로 없죠. 그런 경우는 없죠. 그러니까 일부러 배려를 해줬다고 봐야죠. 병원장 그렇죠.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화여대 총장 경우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네. 2년 전에 그분이 총장이 됐는데 저보다 한 살 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계속 억울하세요? 본인을 기준으로. 저 사람은 총장인데. 그러니까 만 52세에 됐는데 네. 과거에 총장, 이대 총장 하신 분들 보면 50대 후반 아니면 환갑이 넘어서 됐거든요. 대부분. 그리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또 정부에서 사업적으로 특혜를 많이 받았다는 거 나오는 걸로 봐서 네. 그런 자신의 커넥션을 과시해서 이사회에서 파격적으로 총장을 시켜준 것이 아닌지 초에 되는 과정에 관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역시 여기는 최순실을 떠올려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거꾸로 임명부터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이 양반들을. 그죠? 임명 과정부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동안에 제가 이제 루머를 예. 임기 초부터 이 청와대로 뭔가 결재를 받으려고 서류를 올리면은 예. 어떤 거는 몇 달이 지나도 답이 안 온다. 몇 달이 지나도. 네. 그런 얘기가 관가에 소문이 퍼졌다고 들었거든요. 아, 그 얘기를 초기부터 들으셨군요. 초기에. 근데 그때는 뭐 왜 그런지 몰랐고, 예를 들어서 인사 같은 거는 수첩에 써놓은 인물들이 다 떨어져서 예. 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그러나 보다. 그런 줄 알았고. 그렇게 추측을 했는데 이제 그 정윤회 문건 사건 나고서야 뭐 최순실 씨 통해서 이렇게 서류를 보내주면 뭔가 이런 점괘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가 와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늦어진다.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소문을 나중에 들은 거죠. 나중에. 근데 그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 예가 있는데 재작년에 이제 이 시사 프로그램에 시사 프로그램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국회 상임위에서 한선교 의원이 문화재청장을 데려다 놓고 막 추궁을 하는데 이제 문화재청 소속의 어떤 대학교인데 학장을 임명을 6개월씩 안 해가지고 왜 안 하냐고 막 추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그런 맞습니다. 근데 이제 한선교 의원이 좀 너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주저주저하는데 계속 답을 하라고. 그러니까 문화재청장이 저 위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서 그런다고 결재가 안 떨어져서 그러니까 거기서 멈추지도 않고 위가 어디에요 하고 막 추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재청장이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저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성교 의원이 갑자기 당황해하면서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죠. 그러시면 안 되고 뭐 이러면서 그게 아마 이 최순실로 인한 이 국정 난맥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나.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최순실 씨가 혼자서 여러 가지 하루에 30cm씩 되는 서류를 갖다 주면 그거 다 처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 개성공단 폐쇄도 최순실 씨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네, 이제는 뭐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사드 배치니 이런 무기 도입까지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결정했을 리가 없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주무부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 사람들도 잘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내려진 결정들은 그게 이 최순실 표가 아닌지 한 번씩 다 의심을 해봐야겠죠. 사드도 보면 국방부 왔다 갔다 했거든요. 안 한다 막 왔다 갔다 했고 생각해 보세요. 국방부 몰랐어요.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심지어 청와대 안에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도 발표 날짜를 몰랐다는 설이 있는 정도니까요. 그 발표할 때 어떤 분은 백화점 가셨잖아요. 이게 어디서 결정됐지? 다 저쪽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겠냐고 강력히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최순실 씨가 2년 전부터 북한 망한다고 하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녔다는 이야기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나왔죠. 2년 전부터 북한 망한다. 북한 망할 거기 때문에 표세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밀어붙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망한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 대박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거죠. 북한 붕괴론을 너무 맹신하는 것 같아서 왜 그러나 했더니 이제 그런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죠. 위원장님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장의 빵. 더 이상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만나보는 명장의 손길. 배곡 찹쌀떡, 옛날 팥빵, 리파이, 그리고 나가사키 카스테라까지. 제가 명장의 맛있고 건강한 빵, 포린 브레드. 지금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청와대 얘기 계속 나오는데 청와대 근무한 사람 많아요. 살아본 사람이 있어? 그 안에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비서실장도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 사저 응? 그거 어떻게 생겼는지 아냐고. 대한민국에 몇 명 없어요. 그 집에 살아본 사람이. 최순실 씨 관저서 잠도 잤다.
근데 이제 물론 이원종 비서실장은 본 일도 없고 들은 일도 없고 대통령님께서는 그런 것을 용납 안 하실 거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 뉴스들 계속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건 말도 안 돼. 저건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런 게 많으셨죠. 안봉근 이 부속실장 네. 그 사람 차로 드나들었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가장 최근 뉴스 예, 중에 하나가. 운전은 그 원래부터 알던 행정관이 하고, 네. 그러니까 보통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에 처음 들어갈 때, 네. 운전기사 경호원 해가지고 자기 사람들을 한 10명 가까이 데리고 들어가거든요. 처음부터. 예, 보통 주로 경호실에 배속시키죠, 대부분.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예. 네. 그러니까 뭐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그 중에 최순실 인맥이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네. 또 차량이 이렇게 드나들고 할 때 특히 이제 외부 차량이 아니고 청와대 소속된 차량. 여기서 청와대 소속이라는 건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까? 관용 차량이겠죠. 그러니까 관용차, 청와대 자, 기록 없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는 근무자가 일지에 손으로 쓰는 경우는 있는데, 네. 썼다 하더라도 이 전산 입력 안 시키면 나중에 기록은 안 남아 있겠죠. 한겨레 보도 결과를 보면 실제로 초반에는 충돌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니, 나는 부속실장을 알기엔 당신 누구냐고 그렇게 물어볼 수 경호실 있잖아요. 쪽에서는 당연히 업무상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좌천이 되기도 했어요. 초반에 뭐 최순실 뭐 청와대 드나들어 이럴 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미국에 있는 한 한인 매체가 그 비밀 통로로 돌아들었다. 응? 그런 얘기가 있었어. 비밀 통로로 드나들어. 그래서 청와대에 비밀 통로가 있을 수가 있나? 비밀 통로란 건 제가 아는 한 없고요. 네. 뭐 이명박 정권 때 이 비서실장 관저 있는 쪽과 청와대 쪽과 네. 이 테니스장 가기 위해서 새끼를 터가지고 그리로 다니면은 뭐 모른다더라 그런 말이 있긴 한데 네. 그건 뭐 비밀 통로라고는 할 수 없죠. 아예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비밀 통로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죠. 어. 본관에서 이 본관 사무실 있는 본관에서 쓰려고 밥솥을 샀다고 거기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는 저희는 안 보입니다. 대통령이 본관에서 식사하는 거는 공식 행사 때만 만찬 같은 그러니까 거. 진짜 에너지를 아끼느라고 불도 다 꺼놓고 자기 스탠드 하나만 켜놓고 서류를 봤다. 네. 근데 그분이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게 그쪽은 수석도 아니고 여자인 조윤선 정무수석도 독대를 못했는데 한밤중에 불이 켜졌는지 안 켜졌는지 비서관이 거기를 올라가 봤을 리가 없고요. 네. 또 불을 전부 복도며 이런 데 불을 다 끈다는 얘기는 경호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불을 끕니까? 그 또 경내가 워낙 관저가 넓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저란 게 건물 이렇게 차로 가서 내려서 큰 문을 통과해서 20-30m 걸어야 현관이 나오는데 네. 그 불을 다 꺼놓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스탠드를 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개구라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그 차량건 같은 네. 거는 이제 아마 10중 8구 부속실장 아까 얘기했던 뭐 이 부속실장 같은 사람이 관용으로 쓰는 차량이니까 초반부터 그 차에 대해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지시를 해서 일일이 탑승자 확인하지 마라 하면 당연히 외곽에서 경비하는 경찰들이 확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청와대 내부 차량이니까. 그 차를 탔으면은 드나드는 건 어렵지 않다. 소속돼서 왔다 갔다 하는 관용차들. 근데 특히 뭐 제2부속실장이면은 워낙 센 사람이니까. 제2 부속실장이 실제로 하는 일이 뭐예요? 원래는 제2부속실은 영부인, 그러니까 대통령의 배우자를 챙겨야 되는 곳인데 아하. 본관에도 2부속실 사무실이 조그맣게 있고 그 1부속실과 2부속실 사람들은 대통령과 영부인의 심부름을 하니까 심부름꾼이다. 예, 기본적으로. 본관 사무실은 물론 관저에도 막 드나들 수가 있죠. 근데 다른 수석 내지 비서관들은
본관도 불러야만 가는 거고 관저는 아예 뭐 몇 년을 근무하고도 관저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도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관저가 말하자면 사는 집이죠. 예. 네. 그리고 본관도 대통령이 불러야 들어오는 겁니까, 원래? 본관에 원래 근무하는 인력이 아닌 사람들은 아하. 뭐 수석급이면 몰라도 그 밑에 급들은 이제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 비표를 착용하고 이 검문소 같은 걸 통과해야 본관에 갈 수 있는 그 안에서도? 비서동이 한참 떨어져 있거든요. 한 200m 가까이? 예.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사저에는 아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관저 쪽은 갈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네.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이 네. 이 뭔가 아부성 발언이라고 대통령은 밤에 뭐 이 지난번에 네. 그 이정현 대표 와서 송로버섯 이럴 네. 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호텔에서 나오거든요. 네. 근데 본관에서 밥을 해 먹을 일이 없는데 더군다나 본인이 예, 직접. 밥솥을 왜 샀는지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밥솥을 왜 샀을까? 곰탕 좋아하시는 분하고 오붓하게 밥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침대를 3개 샀대잖아요. 응? 600 몇십만 원짜리 침대를 3개 샀어. 여기서 제일 궁금했던 건 원래 침대 있잖아요, 그죠? 침실로 사용할 수 있는 방이 네. 대통령 침실을 포함해서 관저 안에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럼 3개를 추가로 놓을 때가 있어요? 그 있던 걸 치우지 않고는 넣기 힘들죠. 방이 그렇게 대통령 침실 하나 빼고는 그렇게 큰 방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보도 본 것은 그걸 또 이 기록상으로는 네. 본관에 본관에 집무실에는 본관용이라고 써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본관에 침대를 놓을 때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이제 침대가 있는 곳이 그 대통령 집무실 옆에 집무실 옆에. 피곤하면 잠깐 쉴 수 있게 내실이라고 작은 쪽방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침대는 사실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냥 잠시 잠시 쓸 수 있는 그런 침대